안녕하세요. 서초동 본부사 김철증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답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받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답변서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인에게 연락을 취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보통 사람들은 소장을 받으면 빠르게 대리인을 선임이나 해임할 것인데 실제로는 소장을 받았는데 한참 동안이나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원은 답변서를 30일 내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 이 시기를 지나 답변한다면 그리 좋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 30일, 그 안에 피고는 어떤 내용을 적어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와 원하지 않는 경우에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혼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본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배우자와 숱한 갈등을 거치며 혼인관계가 파탄지기 일었음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소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원하는 조건들이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양육자는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원고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이것은 원고의 청구일 뿐 법원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는 이혼소송 답변서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해야 됩니다. 특히 본인도 이혼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상황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소송 답변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둘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갑씨와 을씨가 있다고 가정할 때 갑씨가 원고이고 을씨가 소장을 받은 피고라고 생각해보면, 그런데 을씨 또한 갑씨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을 때 갑씨는 을씨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을씨가 생각하기에는 갑씨의 청구가 가다했고 따라서 이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 대응의 주된 목적이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의사를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을씨가 생각할 때 오히려 혼인 파트너의 책임이 갑씨에게 있고 갑씨 명의의 재산 중 을씨의 기여가 미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을씨가 재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든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이혼소송 답변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서를 제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원고의 유책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나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양측이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반서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반면 소장을 받았으나 배우자의 마음을 돌리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물론 이미 상대 측에서 피고의 유책성에 대해 기재한 소장을 제출한 상황에서 기각 판결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때 이혼소송 답변서를 통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상대방 또는 유책 배우자이므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요. 둘째,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유책 사유가 거짓이거나 혼인관계가 파탄지기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각시키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또 종종 소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기소침해 져서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에도 불리한 판결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이혼소송이나 답변서의 경험이 많은 법률가에게 의뢰하셔서 작성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